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꾸준히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훌륭함이란 우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으로 이루는 것이다. 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꾸준히 무언가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네, 이 그림은 달러가 녹고 있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지금 이제 녹아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달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화의 가치가 정말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눈치채시는 분들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실 건데, 아직까지 진짜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10년간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드리면 2015년도에 금 한돈 가격은 1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5만원. 엔비디아가 그때 당시에는 944원이었는데 지금 26만원. 비트코인 한 개가 50만원인데 지금은 한 개가 1억 5천만원.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가격이 물론 평균이겠지만 4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13억 7천.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2015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이렇게 자산의 가격들이 이랬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35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또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가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10년 후에 1억의 가치라든지 또 10년 후에 부동산의 가치는 또 달라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마침 또 10월 22일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최대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400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빨간 버스, 그 다음에 직행 버스, 경기도 버스 요금도 진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진짜 서민들, 중산층 이하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제가 어제 모임 때 여러 선배님들 이야기 들었는데, 최근에 또 경기 또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스님들 중에서 물론 잘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닥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든지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서울 공급 분석을 해줬는데 지금 착공을 가정했을 때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신축 공급이 2026년 내년부터 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로 지금 분석되어 있는데, 진짜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모를까요? 알면서 어떤 것들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수요 억제,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토호제 확대 이런 것들로 해서 진짜 당분간 부동산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기축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피부로 와닿질 않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전세나 월세 시장도 정말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 갱신권 사용 비율도 다시 증가를 할 예정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해줬고, 20년 8월 임대차 3법을 갖다가 시행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갱신권을 한 번씩 다 사용했던 분들은 26년 8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고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나 월세, 전세 월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론은 신축 공급 부족과 기축 시장 그런 잠김 현상으로 27년이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겹치는 시기의 초반인 26년은 정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좀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가 진정한 의미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26년에 공급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혼란, 특히 전월세 폭등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감사스마일TV를 꾸준하게 아침마다 한 20분 동안 시청하시고 본인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1%가 종합소득세 51.3%를 납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86.6%,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1%를 납부하고 있고, 전 국민의 37% 정도는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내는 37%가 찍어주는 정당이 정권을 또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물론 민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사스마일이 드디어 터진다,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확정, 킨텍스 3전시관 착공, 일산 판이 바뀐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아침 시간에 업로드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런데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그런 것들 못 느끼셨나요? 감사스마일은 댓글 하나에 좋아요와 그리고 하트 표시를 다 남겨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이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응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답글까지 제가 다 달아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소통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스마일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 전화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느끼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부를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조차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오는 거하고 고양시 집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분도 있고, 또 장항지구를 사람들이 막 까는데 진짜 장항지구가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입주할 때쯤 내년 한 12월, 26년 12월에 장항 제1풍경채가 이제 실제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장항 S1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장항에서 뭐 카이브 유보라든지 아테라 자이라든지 금호에 지은 아테라라든지 장항지구가 완성이 되게 되면 진짜 삼송이나 원흥이나 지축이나 향동이나 덕은처럼 저는 좋아질 거라고 2년 전, 그 다음에 작년, 올 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믿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고양시가 달라진다, 그리고 고양시가 분명히 좋아진다,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그거는 이제 내년에 GTX-A가 삼성역 무정차가 되는 6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늦출수록 당신이 벼락거지가 되는 이유. 감스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내 집 마련을 늦추면 벼락거지가 될까요? 영끌은 미친 짓이다. 곧 집값 거품 빠진다. 월세 사는 게 속편하다. 혹시 이런 말들을 위안 삼아서 내 집 마련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산 격차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란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감스님들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래서 착각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저축하면 언젠가 집을 살 수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1억의 가치와 10년 전의 1억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의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부동산, 자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속도 차이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갖다 모아서 10년을 1억을 갖다 모았는데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장만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산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산소득을 갖다가 또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돈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현금을 갖다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전세에다가 몰빵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 차라리 내가 현금으로 해서 전세를 들어갈 그런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당신이 가난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착각 두 번째는 전월세는 합리적인 소비다.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빚이다.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100만 원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그 돈은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갚아주고 그의 자산을 불려주는 데 쓰이는데 당신의 월세는 이런 더 남김없이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일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내 자산을 쌓는 빚인데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당신이 빌린 5억 원의 가치는 시간 지날수록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지금 극도로 경계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중산층이야 고소득 전문직에 있는 2030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신혼 때 내 집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출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빚을 내는 것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언제까지 4% 5%대가 아니라 지금도 잘만 받으면 3% 중반에서 4% 초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내 자산을 갖다가 불릴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벼락거지는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자가 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 소득은 똑같지만 자산시장의 폭등으로 인해서 어제의 1억 원과 오늘의 1억 원이 가진 구매력은 천지 차이가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한 사람이 바로 벼락거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변명과 자기 합리화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셔야 되고 공부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많은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왜 부동산만큼은 공부를 하지 않고 진짜 감정에 휘둘려서 아니면 누가 뭘 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공부하시고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부동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다. 그리고 의식주 중에서 필수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주거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땅집구에서 정부말 믿은 게 죄다. 수억원 부동산 집값비에 통곡하는 3040. 정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시장에 늦게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물어야 될 집값비가 너무 커졌습니다. 수도권 두길과열지구 조성대장 지역 지정되면서 진짜 지금 쳐다보지도 않았던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군포시, 안양시, 용인, 기흥, 화성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서울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도 들어가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계약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말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참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급지까지 규제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노도관 금강구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의왕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의왕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리고 또 대출 한도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은 지금 수요가 한꺼번에 지금 몰리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이제 전세나 월세를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해서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좀 하자.
심지어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빼서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생각의 전환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627 이후에 시세가 폭등이 됐고 이제는 지각비가 수억 원으로,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만 해도 지각비가 5천에서 1억 정도 지금 상승했습니다. 627 대책 나오기 전에 뭐 7월달, 8월달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34평 84 기준으로 7억에서 8억 뭐 초반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은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으로 지금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제가 최근,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에 한 8월 달쯤에 모 아파트를 갖다가 최고가를 찍었던 분이 저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최고가 꼭지를 찍었다. 근데 잔금 치를 때쯤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짜 제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놀라운 거는 이 지각비뿐만 아니라 정부말 갖다 믿은 사람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정부말 반대로 지금 행동한 사람들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숑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우려해가지고 규제 지역을 더 넓게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 부자들에겐 큰 타격은 없고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손발까지 지금 묶어버린 것이고, 결국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청년층이라든지 서민층에게 집중될 텐데 정부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 대책을 또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막말, 내로남불도 닮았다. 강남 살아보니까 굳이 빚내 집 사는 거는 비정상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똘똘한 한 채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와 기조와는 다르게 갭투자를 활용해가지고 알짜배기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때만 해도 사는 집이 아니라 다 팔아라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사퇴했던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현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들은 규제 지역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은 사지 못하게 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반발심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겉으로는 투기 세력을 잡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서민들이나 세입자들이 될 게 불보듯 뻔한데, 정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하면서 국민들이 진짜 개돼지고 바보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 넘어갈 것인가. 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분명히 심판을 갖다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권 실세들은 좋은 지역에 비싼 집에 살면서 지금 말 그대로 서울로 들어오지 말고 또 경기도에 뭐 좋은 선호된 그런 입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주거 사다리를 뭐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진짜 이 내로남불과 그 다음에 막말, 그리고 나는 살아도 되지만 너는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진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꼭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 내 집 마련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부동산 국유화인가? 박대성님이 진짜 어렵고도 뭐 좀 곤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해탈을 쓴 권력의 야망, 대장동 모델 다 기억하시죠?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군사정권이 유산 부활이 되는 것 같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시장 왜곡의 극단, 청년과 서민을 옥죄는 대출 제한, 매매 못하는 시장, 내로남불의 극치이면서 사유재산 철폐는 강력한 독재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 부동산 국유화가 진짜 박대성님 생각대로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스님만이라도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는 지금 막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은 진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저는 나만의 서울을 갖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막고 있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분노하고 또 마음 아픕니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히 제가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또 최근에 또 알게 됐던 사실인데, 진짜 이 대출을 갖다가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분명히 좋은 입지인데도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입지는 안 좋은 입지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려가지고 의사결정을 갖다 못 하셔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또 폭락이라든지 또 내 집을 갖다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아 보신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갖다 물어보면 당연히 그분들은 전세나 월세 살아라고 그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가 내 집을 갖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라님도 이 내 집,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배고픈 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배 아픈 것을 갖다 해결 못하는 게 지금 현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제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양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조만간 고양시를 갖다가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할 게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